서울 광진구가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다소 뜬금없다 싶은 사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구체적 정황을 파헤치면서 과기부가 도대체 왜 이 사업을 이렇게 급하게 편성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유상임 장관님, 용산 대통령실 바로 앞에 어린이 정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안 가보셨습니까?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용산 어린이 정원과 관련해서 과기부가 급하게 편성한 예산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 일차관께서 좀 그것도 모르시는군요. 네, 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 저희 자료를 통해서 뉴스원이 단독 보도했습니다. 총 736억 원의 범부처 6개 부처의 내년도 예산입니다. 736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 안에 과기부가 급하게 편성한 예산도 끼워 넣습니다. 그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42억 1,500만 원의 예산이 갑자기 용산공원 프로젝트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과기부가 세운 예산인데 이 예산이 어떻게 세워진지 아십니까? 장관님 모르십니까? 이제 제가 좀 기억은 나는데 네, 말씀해 아무래도 보십시오. 1차관님이 좀 더 아실 것 같아요. 네, 언제부터 이 사업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까, 차관님? 위원님, 연초부터 저희들이 용산 어린이 정원에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반도체와 우주, 네. 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과기부가 과천 과학관에 용산 어린이 정원에 전시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제안, 엄밀히 말하면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 과천 과학관에서 용산 전시 계획안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예산 세우는 이 사업이 논의되기 시작하는 것이 5월입니다. 5월부터 2달 만에 42억 원 예산이 책정됩니다. 왜 이렇게 졸속 예산이 만들어진 겁니까, 차관님? 위원님, 네. 아시는 것처럼 용산 어린이 공원이라는 지리적인 장점이 저희 어린이들이 과학을 체험하기 위한 접근성 측면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 접근성 때문에 급하게 필요하다, 긴급한 예산이다 생각하고 42억을 편성했다는 얘기인데 용산공원 프로젝트에 6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 앞서 드렸습니다. 국토부에서는 416억 원, 용산공원 조성, 그리고 문체부, KTV 방송체험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환경부, 환경생태교육관 뭐 이런 것들 등등이 세워져 있습니다. 용산 어린이 정원이 어떤 곳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의 홍보 무대로 꽤 많이 사용됐던 그런 장소입니다. 지금 보고 계십니다. 김건희 여사가 아이들과 함께 있는 사진, 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함께 있는 사진,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언론에 인터넷에 용산 어린이 정원 치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따라 나옵니다. 어린이들에게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담긴 색칠 놀이 도안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용산 공원 시민회의 대표, 네, 소셜 미디어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는데 부부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담긴 색깔 칠하는 도안을 나눠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7월에 어린이 정원 출입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입니다. 블랙리스트처럼 이 사실을 알린 사람이 어린이 정원에 출입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대통령 부부가 수시로 이곳에서 행사를 열었던 곳입니다. 저는 이 용산 어린이 정원에 대통령 부부의 관심이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과기부도 다른 5개 부처와 함께 기습적으로, 졸속적으로 예산이 세워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게 이렇게 시급한 예산입니까? 긴축 재정 기조를 외치는 정권, 더군다나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과기부, 세수 펑크가 나는 상황에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매우 급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만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과기부의 졸속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관 5군데가 있는데 이 과천 과학관을 비롯해서 5개 과학관의 방문객이 아직까지도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264만여 명이 전국에 있는 5개 과천 과학관을 비롯해서 방문을 했는데 이게 264만여 명이 67% 수준입니다. 기존에 있는 과학관도 아직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은
용산의 지시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네,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획을 한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용산 어린이 정원의 부지를 부처가 경쟁을 가지고 정책에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획득하는 네. 것도 사실은 부처 간의 됐습니다. 경제였습니다. 긴축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급하게 들어갔는데 앞서 한 연구자께서 말씀하셨죠. R&D 예산 인건비가 삭감되면서 연구자 부부가 육아를 위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할 정도로 지금 과학기술부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R&D 예산. 자, 이렇게 시급한 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 42억을 세울 만큼. 만약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본인의 관심 사업의 권력자가 부처의 예산을 더군다나 범 6개 부처 예산을 끌어다 쓰는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지시가 없었는데 과기부가 알아서 했다고 한다면 정말 말 그대로 알아서 기는 예산. 네, 어찌 보면 이심전심 물심양면. 뭐 일본어로 굳이 말한다면 손타쿠 예산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미리 헤아려서 그렇게 배려하는 거. 그런 예산이 아닌가. 저 위원장님 한 말씀만 네, 드릴까요? 하십시오. 네,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들 과학관이 여러 군데 있긴 하지만 어린이들을 특화해서 그런 어린이들이 가서 체험하고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은 사실은 저희 창경원 옆에 어린이 과학관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묘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리적인 접근성이 서울 도심에 있기 때문에 많은 어린이들이 달과 반도체에 대해서 잘 조기에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적인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